스트레스는 이제 여기 스트레스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스트레스 지수 측정 결과 인명이 여자 68세. 자, 그러면 지금 요 정도 나이면 그래도 인생을 오래 어느 정도 사셨잖아요, 대표님. 그러고 점수는 59점이 나왔어요. 근데 50%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네. 이 정도면 중간 정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60대 여성 집단 내에서 상대적 스트레스 낮을수록 좋다. 이 퍼센트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적은 거거든요. 60대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사람들은 퍼센트가 낮아요. 근데 60대 중에서도 퍼센트가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 59점이라는 점수가 여기서 보면 60 이상은 만성 스트레스로 진행되는 상태, 전문의와 상담 필요. 거의 60점에 육박했거든요. 약간 만성이 있다, 만성 상태다라는 측면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수는 그래도 나올 수 있다. 자, 이 스트레스 지수가 가지는 어떤 이제 뭐 의미라고 해야 되나, 데미지라고 해야 되나, 이게 과연 내 삶에서 어느 정도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도가 내 건강도 하고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뭐 인생의 짐이라고 해야 되나, 행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은 행복도가 좀 낮아져요. 네. 그리고 몸에 약간의 어떤 불편감이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좀 힘든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피로예요. 피로. 특히 이제 만성 피로가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요. 두 번째는 만성 질환. 네, 두 번째는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높다. 세 번째는 노화. 네, 노화가 많을수록, 네, 노화도가 이제 좀 더 있을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오는 스트레스는 누적 스트레스예요. 만성 스트레스, 누적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만성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몸 기능이 약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율신경을 측정한 건데, 자율신경은 젊을수록 더 건강하고, 자율신경이 얼마나 활발하냐, 얼마나 활력이 있냐, 에너지가 넘치냐에 따라서 좀 생동감 있고 에너지가 넘칠수록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스트레스를 다 잘 저항하고, 스트레스를 잘 적응할 수가 있는데, 약간 우리가 노화가 된다든지 만성 피로가 있다든지 뭐 만성 병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 스트레스 대처하는 힘이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럼 여기서 보면 35에 45가 초기 스트레스, 45, 60은 일시적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쌓이면 스트레스 내성이 약해지는 시기. 여기가 초기고요. 여기가 중기예요. 중기. 그 다음 여기가 만성 스트레스로 진행되는 상태, 전문의와 상담 필요. 그래서 60 이상 나오거나 60점이 나왔다 그러면 만성이다, 이제는 좀 높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거든요. 이걸 기본으로 해석을 하되, 여기가 점수가 높을수록 그만큼 무겁다, 몸의 무게, 뭐 스트레스의 무게, 인생의 무게, 뭐 피로도, 예, 누적된 스트레스에 대한 무게감이 좀 높은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스트레스가 좀 더 적은 측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스트레스 거의 없는 상태, 일시적 스트레스 상태 이렇게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스트레스가 없냐? 아니에요. 이쪽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럼 이쪽은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처지고 가라앉고 침체되는 스트레스예요. 병이 생기고 또 노화가 되고, 이게 이제 만성 스트레스, 누적 스트레스고, 이쪽으로 나오는 스트레스는 불안, 강박, 공황장애, 심리적으로 예민해지고 긴장하고 이런 쪽으로 나와요. 그럼 약간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이런 특성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급성 스트레스, 일시적 스트레스다, 이쪽으로 나오는 점수. 그러니까 25 이하는 스트레스 거의 없는 상태라고 이게 표시는 되어 있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스트레스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예민해진다, 과민해진다, 불안하다, 불안정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은 급성 스트레스고 이쪽은 만성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대표님 걸 만약에 보자면
맥박 변화도 맥박 다양성. 이 맥박이 갖고 있는 변화, 맥박이 갖고 있는 다양성, 그러니까 맥박이 갖고 있는 생동감, 활력, 에너지거든요. 이게 맥박이 갖고 있는 다양성이라는 거는 맥박이 얼마나 다양하게 뛰고 있느냐, 다양하게 우리의 어떤 스트레스를 대처하고 있느냐, 다양하게 적응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18.45예요. 18.45. 근데 성인 평균은 30에 40. 이게 기본이에요. 30에 40이 성인은. 근데 지금 18.45로 떨어져 있어. 그럼 이만큼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20 이하면 만성 스트레스. 그러니까 20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은 60 이상 나오거나 60 가까이 나오거나 만성 스트레스로 진행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의하고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노화나 만성이나 누적이 돼 있다면 역시 솔루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의 뭐 유명한 브라이언 트레이시나 뭐 이런 분들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 강의할 때 보면 영양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뭐 컨디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활성산소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이나 이런 좋은 것들을 거의 막 한 주먹씩 드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솔루션이 있어야 돼요. 자기 관리 솔루션이 있어야 된다. 이건 검사 프로그램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검사를 했을 때 내 상태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 맥박이, 다양성이, 대처 능력이, 면역력이 좀 약해져 있다. 약해져 있다. 그래가지고 이 다양한 정도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분포는 그래도 이게 조금 더 뾰족할수록 더 높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네. 맥박이 낮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치우치고요. 맥박이 빠른 사람들은 이쪽으로 치우쳐요. 중간 정도면 맥박은 좋으세요. 전신경 균형에서도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이건 되게 좀 양호한 수치예요. 그래도 만성인데. 예, 이게 괄호에 더 만성이면 이게 밖으로 나와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이렇게 밖으로 나와요. 이렇게. 제가 가로하는 거 있어요. 네. 더 힘들수록 이렇게 나오고 더 힘들면 더 밑으로 내려. 이렇게 가로가 오래되면 질병이 되는 거예요. 질병이 되면 이제 만성이 돼. 이쪽으로 나올수록 피곤하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처지고 가라앉고 침체되고 다 이쪽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다. 초기 부정맥, 심한 부정맥, 급성 스트레스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심리적으로 예민해진다. 불안해진다. 불안정해진다. 네. 점점 뭐 불안, 강박, 공황장애 다 심리적으로 위축될 때는 위로 떠요. 그러니까 심리적 문제나 심리적 복잡도는 위쪽으로 치우치고 육체적 복잡도는 아래로 치우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급성 양상이 나타날 때는 이쪽으로 치우친다. 네. 갑자기 뭐 전화를 받았는데 큰 어떤 문제가 나타났다. 그럼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타날수록 심리적으로 복잡하고 정신적으로 문제 요인이 나타난다. 이쪽으로 나타날수록 육체적으로 복잡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노화가 많거나 몸에 독소가 많거나 면역이 떨어지거나 다 이쪽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LF가 교감신경, HF가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교감과 부교감의 균형, 자율신경 균형, 평균 맥박. 여기서 보면 교감은 어디가 좋냐? 여기 정도가 좋아요. 초록색 범위에서 낮을수록 좋다. 부교감은 초록색 범위에서 약간 높을수록 좋다. 그럼 얘하고 이렇게 1대1로 나오면 더 양호하죠. 이렇게 이런 정도. 조금 더 올라가면 더 좋죠. 예. 그래서 1대1 정도 나오면 부교감 분의 교감 해가지고 1.0이 균형이 제일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1.0, 1.1, 1.2, 1.3, 1.4 이쪽으로 갈수록 교감이 올라가는 거고, 이 1.0을 기준으로 해서 0.9, 0.8, 0.7 이쪽으로 갈수록 부교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1.1 정도면 균형도 잘 맞는 편이죠. 부교감은 까만색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죠. 부교감은. 예. 교감은 이쪽. 예. 그래서 교감이 올라가면 부교감도 같이 올라가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교감이 흥분되거나 막 불안해지거나 긴장되거나 예민해지거나 그럼 교감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부교감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동차로 얘기하면 이게 우리 엑셀러레이터, 이게 교감이 막 밟잖아요. 그럼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자, 속도가 빨라지면 130, 140, 150, 160 이렇게 밟으면 속도가 엄청 올라가면서 위험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자동차 브레이크 위에 발이 올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브레이크는 얘는 이거 올릴수록 밟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완이 돼요. 이완, 릴렉스. 예. 이쪽으로 릴렉스가 되면서 이완이 되면서 얘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 위험도가 올라가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막 그 이제 항진이 되는 거거든요. 부렁부렁 막 빨라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멈추기 위해서는 이거를 긴장도, 이거는 이완시키는 거예요. 얘가 자꾸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 그럼 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올라갈수록 얘도 같이 올라간다. 교감이 올라가는 거 항진된다고 그러거든요. 항진될수록 얘가 이완시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서 이완시켜요. 브레이크를 살살 밟아주고 한 번씩. 예. 그럼 얘가 천천히 떨어져요. 그럼 같이 떨어지죠. 그럼 균형이 또 맞고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속도를 높이면 올라가죠. 가서 살살 밟아주죠. 그럼 떨어지죠. 여기를 유지하는 게 좋다. 근데 여기를 너무 과속을 했어. 과로, 과항진 너무 과하게 속도를 내면 풍선을 빵빵하게 바람을 넣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과속하고 있는 상태, 고속도에서 만약에 160을 170 막 이렇게 밟고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험하겠죠. 앞에 자동차가 있다든지 뭐 길이 커브가 된다든지 뭐 톨게이트를 지나다든지 그런데도 만약에 막 160, 170을 밟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엄청 위험하겠죠. 풍선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람을 빵빵하게 계속 유지하는 거는 풍선으로서도 위험한 거예요. 계속 이게 빵빵한 상태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게 교감이 올라가는 게 그런 상태예요. 그럼 이런 빵빵한 상태를 얘가 안 됩니다.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밟아주는 거지. 이완을 시켜. 그럼 얘가 떨어지는,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같이 가가지고 밟아주면 떨어진다. 풍선도 마찬가지. 빵빵해지면은 여기서 바람을 살살 조절해줘야 돼. 그래야지 다시 바람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풍선으로 얘기하면 바람을 계속 넣고 오래 있으면 이 풍선이 기능이 활력이 떨어져요. 나중에는 이 풍선이 헐렁헐렁해져. 여기까지 계속 올라가면. 예. 그러면은 교감이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도 활성산소도 많이 나오고 노화도 빠르고 긴장도 많고 그러니까 피로도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몸 기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풍선도 기능이 빵빵한 상태로 오래 유지하고 있으면 기능이 약해져요. 나중에는 헐렁헐렁해져. 이렇게 풀면. 그럼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오래 지속하는 건 안 된다. 자, 풍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딱 뛰면은 나중에 이 탄력이 떨어지는 거죠. 풍선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이렇게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노화도예요. 노화 내지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이게 두 개 다 떨어져. 네. 나이를 먹으면 떨어지고 병이 생기면 떨어지고 만성질환, 만성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약해진 자율신경이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노화된 몸이 다시 젊어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과로, 과속, 과항진, 과하게 에너지를 쓰면 바로 풀어줘야지. 썼다가 바로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오래 지속하는 건 안 된다. 네. 오래 지속한 사람은 많이 떨어진다. 네. 많이 떨어지면 회복이 더디다. 병이 젊을 때는 회복이 되지만 나이 들어서 병이 생기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만성화돼서 올라가는 건 쉽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교감과 부교감에 따라서 이 균형도가 1.0, 1.1 정도의 양호하다. 평균 심박도 요게 이제 평균 맥박 이렇게 돼 있는데 70 전후가 보통이에요. 뭐 80, 90, 95 이상은 빈맥, 맥이 빈번하게 빨라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 가면은 뭐 56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보다 더 떨어지면 이제 서맥, 느린 맥이에요. 이게 저혈압이 이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고혈압이 이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SDNA는 뭐냐면 항스트레스 지수,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능력. 여기서 보시면 요거를 보시면 돼요. SDNA
Standard Deviation and Interval. 이건 뭐냐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에요. 항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능력,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 항 스트레스. 이것도 높을수록 좋다.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약간 높을수록 좋다. 그리고 요 RMSS는 뭐냐면 심장의 안정도, 부교감 조절 능력. 얘도 우측으로 많이 갈수록 좋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맥박 표준 편차, 맥박 평균 편차 이렇게 돼 있는데 맥박이 얼마나 생동감 있고 활력 있게 뛰느냐를 요걸로 보거든요. 생동감 있고 활력 있게 뛸수록 이 점수가 올라가요. 성인 평균은 30에 40이지만 이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점수가 조금 약해져 있는 편이거든요. 이 점수가 약해져 있는 거. 이거 왜 약해졌냐? 우리가 세상에서 그만큼 스트레스 받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상처와 트라우마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를 다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점점 이렇게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자율신경이 위축되고 기능이 자꾸 약해지고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극히 낮은 사람들 중에 어렸을 때 상처받은 사람들, 특히 뭐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폭행을 당했다고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 기능이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린애들도, 사실 어린애들 이게 높거든요, 보통. 그리고 청소년, 대학생, 젊을수록 이게 활발해요. 근데 젊은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많이 받으면 이 점수가 떨어져.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점수가 약해질 수 있다. 시련과 역경과 고생과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담하실 때는 항상 이 점수를 보는 거예요. 아, 이분이 고생을 했구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전체적인 요게 이제 상세 분석인데, 요걸 가지고 얼마나 좌측으로 치우쳐 있느냐, 우측으로 치우쳐 있느냐, 적정하게 밸런스가 맞느냐를 보는 거예요. 밸런스가 잘 맞을수록 좋다. 교감은 낮을수록, 부교감 높을수록, 여기는 1.0이 나올수록, 평균 맥박은 70 전후, 그 다음에 이 SDN에는 약간 올라갈수록, 이 RMSSD도 올라갈수록 좋다. 이렇게 3분의 2 정도. 근데 현대인들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낮아. 반건강 상태야. 다. 영양이라든지 뭐 현대는 피로 시대잖아요. 정말 다 피곤하고, 또 뭐 건강이 다 사실은 반건강 정도. 그렇기 때문에 다 약해져 있어요. 이런 특성들을 이 스트레스 지수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SNN을 보면 면역력, 우리 몸의 항상성, 몸의 방어력,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면역 기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요걸 통해서 알 수 있고, 심장의 안정도 기능은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내가 범위 안에서 안정감을 유지하고 밸런스를 맞추면서 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이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점수는 보통은 어느 정도가 좋냐? 60대는 60 전후 나와요. 그러니까 나이 있으시면 나이 있는 만큼 나올 수밖에 없어. 젊으면 젊을수록 좀 좋게 나오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60대는 60 전후, 50대는 50 전후, 40대는 40 전후, 30대는 30 전후 나오는 게 보통이다. 그렇지만 60대지만 50 정도 나오면 더 좋다. 그래도 이 점수는 좋은 점수예요. 68세인데 59점 나오면 그래도 한 뭐 낮은 편이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9점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을수록 좋다. 그렇다고 너무 이 점수가 낮으면 급성 쪽이다. 너무 높으면 만성 쪽이다. 이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인생의 짐이 무겁다.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 면역 기능이 약해져 있다. 삶이 힘들다. 이게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기능이나 그러한 특성들을 파악해서 상담의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혈관하고 스트레스를 보면 기본을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기본이 순환도도 약하고 스트레스도 높다라고 하면 기본이 일단 힘든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뇌가 좋을 리가 없겠지. 그러면 이런 분들은 치매가 빨리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신경이에요, 신경. 이쪽은 스트레스는 신경이거든요. 혈관은 순환 정체가, 순환이 정체되어 있고 신경이 약간 기능이 약해져 있다. 그게 바로 치매예요, 사실은. 신경 기능이 약해진다는 거는 뇌 기능 자체가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운 자체가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환까지 약해져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치매에 약간 정도가 아니라 큰 데미지를 준다. 오케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